지금 공중파 방송 중에서 KBS와 MBC는 정권의 어용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SBS가 활약이 대단합니다. 특히 요즘 라임 옵티머스 사건, 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SBS가 큰 특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BS가 어젯밤 추미애 장관이 들으면 깜짝 놀랄 면도날 같은 분석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추미애 꼼짝 못할 것 같습니다. 장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SBS가 어젯밤 이 법률 전문가 5명한테 추미애의 최근 언행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헌정사상 유례가 드물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냐를 물어봤습니다. 사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강정구 교수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래 15년 만에 두 번째,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미애 장관이 했습니다.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지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5명 모두 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식의 수사지휘권 남발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3명은 불법, 위법하다고 했고 2명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말기에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자. 자,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은 빠져라는 식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를 짚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 검찰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이것을 모두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미애 장관이 하는 걸 보면 자신이 검찰총장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자주 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일방적인 옥중 편지를 믿었는지 추미애 장관은 뚜렷한 근거 없이 뚜렷하게 자세한 조사도 하지 않고 윤석열 라임 사건에서 손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맞는 걸까요? 게다가 추미애 장관이 먼저 했던 채널A 사건, 검은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실패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보자 X, 지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은 유착이라고 해놓고 한동훈 검사장 공모했다는 말을 공소장에도 못 썼습니다. 검언이라는 것은 검찰은 한동훈, 언론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인데 이동재 전 기자만 지금 기소했습니다. 이래놓고도 추미애 장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또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건을 묶어서 했습니다. 윤석열 가족 사건에 대한 것들과 라임 사건 2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SBS가 법률 전문가 5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 빠져라는 통제를 할 수가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잘못하면 이 통제가 외압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자, 검찰청법 8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 할 수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한 겁니다. 무엇보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못 박은 것은 인사권을 행사할 때도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지휘하면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검찰청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SBS가 물어본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최근 수사 지휘를 하면서 총장을 배제했습니다. 적법한지 문제는 없는지 법률 전문가 5명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위법하다 혹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장이 배제되고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총장이라는 수사 외풍의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독립적 보장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SBS는 들었습니다. 자, 나머지 2명도 상황에 따라 지휘권 박탈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총장이 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과연 총장이 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특수한 상황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을 가지고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라임 사건만 해도 당장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장, 지금 윤석열을 배제하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부지검장 박순철 지검장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억지를 부린다고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거는요, 법적으로 걸면 추미애 장관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법적 소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법무 검찰 조직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국회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추미애 장관이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3명은 위법하다 혹은 잘못됐다고 말했고 2명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 총장이 지휘권을 잘못 행사했다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5명 모두 다 지금 추미애가 하고 있는 이런 수사 지휘권 발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추미애 장관이 SBS 보도에 따르면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잇따른 수사 지휘권 행사로 장관 지휘권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는 독일과 일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어떡할까요? 우리는 지금 독일, 일본 대륙법 개통의 법률을 참고로 해서 지금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1950년대 한번 했다가 그 법무 대신은 망신을 당하고 거의 은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주 할까요? 천정배 전 장관 시절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자주 너무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보자 X 지모씨 지금 재판에도 안 나오고 4번이나 지금 안 나오고 구인장을 발부해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믿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건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 이제 이 전모가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무부나 검찰이 제대로 김봉현 전 회장의 1000만원짜리 룸살롱 접대 3명의 검사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추미애 장관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주관대로 윤석열을 때려잡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아닌가 의혹을 가질만 합니다. 따라서 SBS의 8뉴스가 어젯밤 보도한 이 법률 전문가 5명의 말을 빌자면 지금 추미애는 법을 어기고 있든지 아니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문제는 지휘권 자체도 있지만 지휘권 남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SBS의 보도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뭔가 걸린 게 있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뒤에서의 메시지 전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금 없이 그냥 시청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다 보신 다음에는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에서 드디어 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 사건과 관련해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샌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특검의 주장과 달리, 그리고 또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 지사의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그 다음에 이 댓글 조작 사건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 2심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에 관한 유죄 판결이 무죄로 판결된 것은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특히 야권에 속한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원전 수사가 이제 본격화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미애 아들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는데요. 지난 추석 직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또 재항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서울고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고검장이, 조상철 고검장이 원칙주의 수사를 하는 그런 이 검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재항고를 받아들여서 추미애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울고검이나 아니면 동부지검에서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제 특활비 문제를 추미애가 걸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활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옥죄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전제하에 제가 오늘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제는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절반의 승리는 어쨌든지 이루어졌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번에 판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김경수가 완전히 무죄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은 설령 무죄가 됐지만은 이 댓글 조작 킹크랩 시연한 거, 이거는 전수조사까지 법원에서 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전수검사까지 했어요. 전수검사까지 했는데, 사실상, 이 재판부 본래 전수검사를 명령을 내렸을 때, 이 김경수 무죄를 댓글 조작에 관해서도 선고하기 위한, 이 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 킹크랩 시연을 직접 참여했다. 라고 하는 허익범 특검의 주장을 법원에서도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비록 절반의 승리는 했지만은 이제 대법원에 가면 지금 대법원이 판이 기울었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을 다시 유죄로 선고할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희박해졌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관건이 댓글 조작. 지금 현재 김경수 측에서도 이번에 킹크의 시연과 관련해서는 절대 시연에 참석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산채 방문 시간, 저녁 식사 시간, 그리고 이 운전기사의 구글 타임 기록, 이런 거를 결정적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 상고를 통해서 김경수 측에서는 일단 킹크랩 시연 문제를 이제 최대한의 이 쟁점으로 삼아서 이 공세 방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 이렇게도 해석될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샌다이 총영사 말이죠. 제안을 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댓글 조작, 이 두 건이었었는데 일단 공범 관계는 성립하지 않은 거거든요. 왜? 선거법을, 공직선거법을 너무 넓게 해석해가지고 샌다이 총영사를 서로 안을 주고받은 것이 대가성, 즉 선거 도와준 대가로 인해서 그 공직을 거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가 뭡니까? 이제 킹크랩을 시연을 직접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이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건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유죄 판결.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요 한 건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 허위 사실은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 넓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결국은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킹크랩 시연 이거를 갖다가 대법원에서 또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이거를 또 무죄를 선고할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법원에 가서 이제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대법원이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은수미 무죄를 선고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킹크랩 시연 여부에 관해서도 이거는 그야말로 사실관계에 대한 이 판단이 다른 거거든요. 1심과 2심에서는 같지만은 대법원이 사실관계 판단을 또 지난번에 이재명이도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건 맞아요. 그러나 TV 토론의 특성상, 왜냐하면 즉석에서 질문하고 즉석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임기응변적으로 순간순간 번개같이 답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아주 촌음을 다투면서 하는 토론의 성격상 그런 적극성이 배제된 허위 사실은 눈 감아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의 판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킹크랩 시연도 시연에 참여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직접 댓글 조작에 이 김경수가 개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또 판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압박 여론을 조성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도 이제는 무죄 판결이 또 내려질 수 있는 그런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안도는 하지만요,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침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경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을 특별한 상징성이 있다. 이걸 의식해서 김경수 방지법을 발의했어요. 발의해서 이 킹크랩과 같은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 형성 기능을 왜곡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도하에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발의를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매크로를 사용한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분명하게 만들어가지고 명실공히 앞으로 있게 되는 선거에서 이러한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철저히 방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는 그런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댓글과 관련해서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루킹 김동은 씨가 2016년도 12월 4일부터 2018년도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7만 6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8천여 개의 공감, 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부한 혐의가 바로 이번에 유죄로 판단한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러한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가지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요 공직선거법 후반부 요 부분을 무죄로 때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법원의 판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보면요,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보낸 정보 보고 중에서 47번은 확실히 같다. 이것이
2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대법원에서 뒤집을 확률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이미 운동장이 기울었어요. 진보파 대법관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서울 고검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고민을 빠져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아들을 재수사하라, 이러한 항고장을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지난달 27일 날 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항고 결정을 서울 고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동부지검에서 관련 수사 자료를 전부 넘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넘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고검의 사건 기록은 고발을 당한 날짜로부터 20일 안에 송부해야 되는데, 동부지검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여태까지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동부지검 관계자가 밝힌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군 검찰에 넘겨갔잖아요. 현역 군인 2명. 이거와 관련해서 군 검찰에서 사본 요청이 들어와서 복사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송부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조만간 서울 고검에 기록을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본부 검찰부에서는 현역 군인만 다루고, 지금 나머지 민간인들은 이제 서울 고검에서 항고한 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 고검의 경우에는 독직 폭행 혐의로 정진웅 차장검사를 기소 조치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번에는 직접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이 재항고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면. 그렇지만은 조남관 대검 차장도 이번 국감에서 보안 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동부지검이 듣지 않았다, 요거를 밝혔어요. 근데 이 조남관 차장도 사실상 원칙주의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고검장 조상철 검사도 상당히 원칙주의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 고검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항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뭐냐, 추미애 장관이 바로 어제 5일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울 고검이 정차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절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겠느냐. 그렇다 본다면 서울 고검이 굉장히 지금 눈치를 많이 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추미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반대하니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주임검사의 변경 경위와 수사검사의 이의 제기권 보장 여부에 대한 진상 확인이 우선 먼저 필요하다. 기소권이 남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서울고검 측에서는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감찰부 전임팀이나 후임팀 검사 중 정 차장을 불기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요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임검사 이 반대 여부, 요것도 또 하나의 독직 폭행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울 고검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수사에 관련해서 재수사를 서울 고검이 지시할 것인지 아닌지가 지금 법조계에서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경수 재판과 관련해서 서울 서초경찰서, 관할경찰서죠, 무려 500명의 전경 경찰 요원을 배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원은 경비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비병력 이 5개 중대 500명이 아니라 5개 중대 300명을 투입했는데 다른 경찰서 인력까지 동원을 받아서 이렇게 경비를 쓴 거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특활비, 추미애도 연 20억 특활비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문화일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국회에서 답변한 대로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주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문화일보 취재를 보면 중앙지검에 가장 많은 특활비 지급이 되어 왔다. 그래서 매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특활비를 이성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국회의사의 이 답변 내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추미애가 맨 먼저 앞장서고 있던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총액 중 약 10%가량이 추미애 법무장관한테 전달이 됐는데 이것이 매년 20억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는 만약에 총장에 대한 특활비 내역도 검증받아야 한다면 장관 특활비 사용 내역도 검증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공격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가 이미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여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의 수사 이렇게 태도를 보면 뭔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지금 대전 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결국 청와대로 향하고 청와대로 향하면 결국 노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권에서 일제히 지금 이러한 윤석열에 의한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내부 결심이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까지 나타나서 월성원전 수사는 정치검찰의 폭주다. 국정 흔들기를 중단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 과연 월성 원전 수사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진행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대전지검 측에 대한 이 화한 보내기 운동 또 이 격려 운동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법정 이 야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어제 대구 동성로에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은 기관 단총을 든 것처럼 모두에게 총질을 했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 할 것 없이 그냥 다 비판했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의 뜻이 옳다 그르다는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제 홍준표 의원이 했던 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못하는데도 과연 야당이 대한세력으로서 그 권력을 빼앗아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이 대표는 이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야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야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3를 형성할 만큼 이재명, 이낙연과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이낙연, 이재명이 21.5% 정도 나왔는데 윤석열은 17.2% 나왔다는 조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는 말을 이 속사포처럼 쏘아댔습니다. 아무튼 경청할 만은 합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의원의 말이 다 맞는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홍준표 본인의 주관적 입장에서 기관단총을 난사했습니다. 워낙 강렬한 이미지의 정치인이고 입이 거칠지만 다른 말도 곧잘 하는 사람입니다. 자, 대통령 후보로 출전한 경험이 있는 홍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볼 정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복당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읽힙니다. 자, 홍준표 의원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야당 국민의힘의 적장자다. 복당의 장애 요소가 해소되면 그때 복당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당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홍준표 정치 버스킹 2탄 동성로 만민공동회 세상이 왜 이래라는 제목의 이 일종의 연설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버스킹을 할 수 있다는 용기도 특이합니다. 아무튼 이 버스킹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복당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급당해 국회에 입성한 뒤 복당 안 한 전례가 없다. 그러면서 이 적절한 시기에 복당하겠다. 복당의 장애 요소가 해소되면 그때 복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복당의 장애 요소는 뭘까요? 아마도 maybe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권 지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장애 요소가 해소되면 복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또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역시 복당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이야기한 것은 야권을 한번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의지를 읽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제1야당이고 안철수당은 사실은 숫자로 보면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유력 주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도 김종인 위원장에 가려서 그렇지 괜찮은 후보들이 꽤 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있죠. 뭐 원희룡, 오세훈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호 의원도 아직 복당이 안 된 상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홍준표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30점, 경제 10점, 대북정책 빵점, 국방정책 10점이다. 역시 홍준표다운 호기가 보입니다. 정치 30점, 경제 10점, 대북정책 빵점, 국방정책 10점이랍니다.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이룬 업적을 3년 반 만에 망가뜨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홍 의원은 복지정책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완행열차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급행열차다. 자,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상당히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밉다고 윤석열 편드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다. 최근 야권에서 압도적인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밉다고 윤석열 편드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비판하는 인물로 윤석열이 부각되면서 정치인이 아닌 검찰총장임에도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힙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추미애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자르거나 아니면 싸움을 중재해야 한다. 보는 국민들은 짜증만 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어쨌든 홍준표 의원의 이 대구 동성로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왔고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치인이 이런 야외 행사를 하는 것도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홍준표다운 용기 뭐 이런 것들이 가상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날 했던 말 전부 다 수긍하기는 힘듭니다.